우리가 보통 장이 빠질 때 3일 빠지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예전에는 3일 투매에 맞서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3일째 하락하면 사라는 거죠. 3일 투매. 요즘은 이제 3일 투매에 맞서려고 하면 3일째는 반등이 들어가서 저는 보통 이틀 투매 보통 매수를 많이 그동안에 했었었는데 아까 오과정이 얘기했듯이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어제 2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던 거는 강제 반대 매매 당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그죠? 옵션도 채슬 AI 들어가 보면 옵션도 계속 우상향 포지션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난 2년 전에 24년도에는 외국인들이 7월 중순부터 계속 풋옵션 사고 있었어요. 계속 강력한 옵션 하방 배팅을 그때 했었고 8월 5일날 발악을 찍을 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옵션 한 100억 정도 풋옵션 사놨다면 그걸로 2,800억 벌어갔었거든요. 그때랑은 지금 보면 달라요. 계속 옵션 포지션은 그렇게 하락 배팅을 하고 있고 선물에서 지금 그동안에 5일 전, 4일 전, 3일 전 전체 합산 매도가 선물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였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1조 7천억 사고 그저께도 1조 2천억 사고 그래서 이틀 동안 3조 사고 외국인의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파생 플레이어들을 보면 단기 시장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외국인들도 지금 여기서는 반등의 배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신용이 어제도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긴 한데 과거에 2021년도 고점에서 신용 잔고가 25조가 피크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38조 갔었잖아요. 이런 하락을 경험하면 신용이 어디까지 털리는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신용이 코스닥에서 한 4조 털렸고 코스피에서도 일부 좀 털리긴 했었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32조, 31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33조. 아직까지 33조. 조금 올랐고. 오히려 들어왔죠, 또. 그 들어왔던 자금이 어제 그저께 다시 밀리면서 또 이렇게 손절 나오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는 총 두 종목 나왔는데요. 달바 글로벌 그리고 코스닥에서 골프존 홀딩스 두 종목이었습니다. 달바 글로벌 시총이 3조 3천억이나 하는데 이장의 신고가를 내고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주도주가 시장의 바닥보다는 좀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내려고 하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외국인이 이 와중에도 뭘 샀나 봤더니 SK 스퀘어 최근에 거의 60% 빠졌. 그리고 전자우선주, 주성엔진, 현대차, 대덕상자.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아마 그래도 배당도 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꿈의 주식 그런 자회사도 있고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CES에서 라스베가스 CES에서 아틀라스의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너무 좀 열광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꿈의 주식을 볼 때 그래서 3년 안에 수익이 나느냐 그 관점으로 보고 3년 안에 수익 안 난다고 하면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할인 판매를 해주는 그런 주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갔었던 성장 스토리 보고 들어갔던 그런 주가 상승이 지금 다 빠졌던 거죠. 네, 다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배당 매력이나 그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주가의 등락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오히려 저희는 현대차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현대차를 좀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여기서 왜 살까?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시가 배당률이 올라온다.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중국 전기차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거기다가 또 로봇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아틀라스를 보면서 생겼던 그 거품이 지금은 싹 다 빠지고 오히려 주가가 시가 배당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주반도체, LG전자, 원익 IP에서 한미반도체도 거의 65%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니 그동안에 좋다고 했던 주식들이 왜 이렇게 빠지나요?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방산 좋고 조선 좋고 반도체 좋고 다 좋은데 다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속절없이 빠지나? 왜냐면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샀고 기관들도 샀고 전부 다 이쪽을 다 들고 있고 헤지펀드 국내 헤지펀드들도 이쪽 좋은 쪽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고 네. 저쪽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소외돼 있는 거 공매도 때려가지고 숏 포지션 잡고 있고 그렇게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쏠려 있다가 이 금리라는 트리거 거기에다가 FMC 회의를 앞두고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일본도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유럽도 올리고 다 올리는 와중에 이번에 FMC에서 미국도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 속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사태가 다시 또 재점화되면서 불안불안하면서 유가도 급등하니까 이거 금리 인하를 올 초에는 바라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바뀌네. 거기에 이제 와르르 그리고 항상 중간선거 앞두고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 때문인 줄 알았더니 지난번 소 박사님 얘기를 듣고 선거를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념 전쟁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념 전쟁은 조그만 나라랑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국하고 그러면 중국하고의 그동안의 공조가 국부론에서 얘기하는 서로 다 좋은 거. 각 나라의 부가 분업을 하면서 더 좋아지는 건데 분업이 아니라 서로 따로. 그러면 글로벌하게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자본가들이 효율성을 높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전에 대공황 때도 서로 관세를 높이면서 보호무역으로 가니까 주가가 박살났던 거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념 전쟁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떨면서 빠지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좋다라는 주식도 이렇게 크게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금 연초이후로 아직까지 35% 올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스피 35% 올라 있고 코스피 200도 46% 올라 있고 한데 이 거품 요 주가 상승분을 다 빼려나 뭐 이런 막 걱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펀더멘털을 또 체크해 보는 거죠. 작년에 300조 벌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 예상이 900조? 내년에 서비를 했죠. 그래서 이익 증가 없이 올라왔으면 저 다 그냥 다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익 증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일어났는데 35% 이것도 거품인가? 이건 전혀 거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이익 증가 폭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도 7,500 정도 하는 게 적당해요. 7,500. 이렇게 우리가 기준 중심은 잡고 가야 되고 7,500원 그런데 다시 회복은 합니까? 저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과거 23년에도 8, 9, 10월 달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98까지 갈 때 예. 주가가 밀렸었고 이 금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좋은 주식이 있으면 방향 세일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가져왔는데 일단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거 그걸로 누구 리포트죠? BNK 이민희 연구 네.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컨센을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 78.3조, 영업이익이 60.5조 나왔고요. 컨센비로 매출 5.5, 영업이익 6.4%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BNK 이민희 연구원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단기 과매도 국면이 있다. 하지만 수요도나 지속되며 반등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2분기 연속 실적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사실 어닝 쇼크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컨센 대비 뭐 이익이나 매출 5에서 6 정도 하회했는데 1분기엔 칩다 원가 상승 예상보다 컸고 2분기엔 제품 믹스 영향으로 디램 ASP 상승폭이 기대치를 조금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수요는 피크아웃인데 업계는 경쟁적 증설을 지속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4월 말 이후 소비 경기 악화로 낸드 현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동반 하락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투자를 가성비 중심으로 선회 중이라고 하고 투자금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 자금시장 불안으로 조달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조사들은 장기 수요 낙관론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증설을 잇따라 발표 중이기 때문에 향후 공급 과잉 전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업황 고점에서 CXMT IPO 흥행까지 겹쳐지면서 경쟁 심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투자기는 보유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4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수요 모멘텀 둔화 반영해서 주가는 P/EBITDA 밴드 하단까지 급락을 했고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다만 업계의 경쟁적 증설 기조는 쉽게 안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 하반기 수요 둔화도 이어질 전망이라 반등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투자금 보유, 타겟 프라이스 185만 원이었는데 148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컨콜 주요 내용인데요. SK하이닉스의 20년 시장 전망 코멘트입니다. AI 모델 개선,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개별 작업자 연산량이나 비용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효율 개선은 서비스 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고객들의 AI 사용량 증가나 컴퓨팅 부족으로 인프라를 확대 중이라고 하고요. 서비스 창출 매출이나 수익 성장으로 투자가 확대 중이다.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를 고객사에서 요구 중이라고 하고 26년 공급 제약 속 각각 D램 20% 중반대, 낸드 10% 후반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공급 제약 완화될 경우 시장 성장폭 추가 확대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공급은 HBM이나 AI양 서버 메모리 첨단 공정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고 리드 타임으로 수급 환경 단기로 개선 어렵다. 상당 기간 동안 타이트한 수급 전망을 예상을 한다. 그래서 회사 측 메모리 업체들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이야기와 하이닉스 이야기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LTA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중장기 공급 안정성 위한 단연 계약이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 핵심 고객 포함해서 10여 개 업체와 마무리 단계에 놓여져 있다. 추가 논의도 여전히 지속 중이라고 하고요. LTA는 단순 물량 공급이 아니라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고 있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다. 가격 구조는 고객이나 제품 특성마다 다르지만 변동성 대응 가능한 구조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치금 등 계약 이행 뒷받침하는 재무장치가 포함되어 있고 투자, 생산, 운영 효율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 기반 강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HBM에 대한 Q&A도 있었고 이것을 제외한 많은 질문들과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시장에서 나왔던 질문이나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HBM 이야기만 가져왔고요. 현재 주요 고객들과 27년 가격 협의 중이라고 하고 견조한 수요 바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반 디램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HBM 가격 협상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HBM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BM은 일반 디램 대비 더 많은 웨이퍼와 첨단 공정, 상당한 자원 등이 좀 필요하고 세대가 높아질수록 개발과 인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디램 가격과 수급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나 기회비용, 고객가치 고려해 가격 협의 중이라고 하고 고객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가치의 상승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하이닉스 측에서 답변으로 줬습니다. 아래 SK하이닉스 분기별 실적 전망치인데요. BNK 이민희 연구원님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 주가 기준으로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에서 이미 비율을 좀 꺾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주가는 뭐 29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뭐 이민희 연구원이 맞다트리다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뷰가 뭐 캐펙스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 메모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시나리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그 의견이 틀렸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한 SK하이닉스가 한 2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간 건 이제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한 50%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 이민 연구님의 의견도 좀 맞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정치를 보니까 오히려 올해 3, 4분기랑 내년 추정치 자체는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숫자 자체는 올려 잡았는데 타겟 프라이스는 좀 낮췄던 걸 보면 피어 그룹들의 밸류가 좀 내려가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타겟 프라이스도 좀 같이 낮췄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이익 추정치를 올려 잡은 게 SK하이닉스 이번 실적이 좀 전자나 마이크론 대비 안 나왔던 이유가 HBM에 대한 노출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디램이나 낸드 가격 상승률을 온전히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되면 HBM4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HBM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아마 이번에 리포트 발간하면서 추정치 올려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 보유로 꺾었을 때도 오 과장이 소개를 해줬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다 좋다 하는 리포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반대의 의견도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민희 연구원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잘 나가는 반도체를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수요가 피크아웃 조짐인데 경쟁적으로 지금 정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꺾일 거다. 네. 그런 게 논점이었다, 그죠? 근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수요가 언제 터지고 수요가 언제 꺾이는 걸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 예, 저도 정확한 지점인데 오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히 그 부분들이 제일 최전방에서 수요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어닝스콜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부분을 계속 그 매 분기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주가는 왜 빠진 것 같아요? 수많은 IB들이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최태현 회장님까지도 내년까지는 정선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갈까 걱정이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을 예. 하셨는데 주가는 왜 반토막이다? 이 반도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잔치가 열렸는데 이번에 엄청난 잔치가 열렸잖아요. 그죠? 항상 반도체는 늘 잔치가 열리고 반도체 잔치에 가서 먹어보면 참 맛있어요. 보면. 2년 동안 쫙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항상 10개월에서 11개월밖에 안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빠질 때 좀 아프게 빠져요. 아프게 확 빠지고. 그러고 나서 또 기다리고 있으면 또 쫙 올라오고. 그런데 이번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던 거죠.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반도체 지금 저 집 가봐봐. 먹을 게 엄청 많아. 네, 그래서 진짜 하이닉스가 15만 원에서 300만 원 간 거잖아요. 300만 원 간. 모두가 다 아는, 대중들이 모두가 다 아는 호재에 들어가서는 돈 못 번대잖아요. 모두가 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좋은 호재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그러면 끝에 들어온 사람들은 설거지하고 가야 돼.
그리고 처음 들어왔는데도 계속 잔치가 끝나가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으면 처음 들어온 사람도 많이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자, 이게 지금 물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단에서는 저는 최태현 회장님 말씀이 맞다고. 최태현 회장님이 제일 잘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요단의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고 다니실 거니까.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수요가 꺾이지 않는데 너무 모두가 대중들이 모두가 다 아는 호재를 가지고 나도 거기 가서 먹어봐야지 했더니 그 잔치집 가서 다들 먹고 나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고 잔치는 다시 열린다. 잔치는 다시 열리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아니야 저쪽에 지금 2차 전지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23년에 있었던 얘기죠. 2차 전지 봐봐. 저게 지금 10만 원에서 지금 90만 원 가고 120만 원 가고 150만 원 가고 이미 한 30배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도 또 10배 간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잔치집에 갔더니 역시나 먹을 게 없고 혹독한 설거지 당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번에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어제도 보니까 어디더라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가 확 낮췄던 김영건이 그거잖아요. 그죠? 또 주가가 빠지면 뒤늦게 막 또 목표가 막 낮추면서 그러면 그 목표가를 막 올릴 때도 쫓아가면 안 됐던 것처럼 나중에 뭐 주가 다 빠졌는데 목표가 낮추고 또 그거 믿고 또 쫓아가면 안 돼요. 최근에 조선방산 관련된 질문들이 좀 댓글에 올라왔어가지고 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급락을 시장보다 더 많이 했었거든요. 뭐 하루에 20%씩 빠지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 이럴 때 조금 교체 매매를 생각해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률 피크를 치고 계속 좀 유지가 되다가 이번에 확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려했던 그 현지 생산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바뀌게 되면은 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실적에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LIG라든가 추후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교체해보는 것도 방산 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가 대부분 다 나왔었는데 컨센서스를 크게 지금 상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나 어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이랑 다 크게 컨센서스를 지금 비트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은 다 괜찮을 것 같고 엔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물량들이 하반기로 좀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을 소폭 하회한 엔진주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연된 물량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선구 매니저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은 타이거우즈도 드라이버 치면 숲에도 들어가고 해저드에도 빠지고 한다 했잖아요. 프로들도 다 이 트러블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잘 빠져나오냐를 트러블 슈팅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 트러블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차이가 확 나게 되는데 그 나무 숲에서 막 헤매면서 막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고 타이거우즈는 그 나무 숲에서 기가 막히게 레이아웃해서 이렇게 리커버리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정도 빠졌을 때 플러스 나는 종목을 파는 건 아니라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 똑같이 빠졌었더라도 이 조정을 이용해서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안 빠지고 있는 것도 저거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안 빠지는 걸 팔게 되거든요. 사실은 안 빠지는 거 그런 시장의 이런 조정 속에서도 이놈은 왜 안 빠지지?
그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음. 이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거꾸로 한다는 거죠. 음. 안 빠지는 거 팔고 더 빠지는 거 이제 사놓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느냐는 구조적 성장에 들어간 걸 사셔야 돼요. 이번에 지금 오늘 뭐 증권주도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증권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은행에서 계속 증권으로 자금이 크게 머니 무버가 되고 있고 증권사들 보면 희한한 상품들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은행은 가면 여전히 그냥 예전까지 따먹는 거 커머셜 뱅크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네, 김정태 행장님 같은 그런 IB 개념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가 구조적 성장에 들었고 증권주 보면서 시장 한번 크게 한번 조정하라. 그러면 저렇게 구조적 성장에 들어가 하고 싶다. 그런 말씀도 예전에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증권주도 거의 뭐 40% 이런 빠지잖아요.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면 이 구조적 성장주에 들어간 주식을 사야 된다. 조선이든 뭐든 보고 계시는 종목들 보시면서 나는 지금 구조적 성장주를 들고 있다. 아니면 그냥 내가 단타치기 하러 들어갔다고 물렸는가. 단타치기 하러 들어갔다고 물리셨더라도 버텨야 될 종목 아니면 손절해야 될 종목은 구조적 성장에 들어갔다고 싶으면 그냥 버티십니다. 세부 사장님은 이 하락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 하락이 거의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막바지에 그 한 7분응선, 8분응선까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약간의 그 부정적인 장 막판의 뉴스에서도 봤듯이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아주 취약한 수급이나 취약한 심리를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거 반복하는데 일부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에서 헤지 펀드들한테 마진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쏠려 있던 어떤 자금들이 지금 뭐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강제 청산당할 위기에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그 IB들 쪽에서 이번 달까지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 이렇게 저희가 계속 살펴봤는데 그때 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쪽에 쏠림이 한 82% 정도 되면서 쏠림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달했었는데 그 쏠림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의 그 상당한 그 이례적인 어떤 급등이 그 쏠림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 쏠림 이후에 그 차익 실현 매물 또는 경계 매물 또는 디레버리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수급과 심리가 그 동시에 이쪽에서 깨지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본질이 훼손이 있느냐, 펀더멘털이 훼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실적 발표로 봤을 때 그걸 감안할 때 본질의 훼손은 거의 없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수급과 심리에 의한 부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 여기서 V자 만등이 나오기보다는 종목별로 펀더멘털을 그 차근차근 반영해가는 과정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빅테크들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 두 회사가 23년, 24년도에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많이 사갔던 회사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캐펙스를 어떻게 발표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기대를 많이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그죠? 예. 이 캐펙스 발표 이 두 회사의 발표를 보고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뭐 반도체라든지 예. 이쪽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캐펙스 발표는 어떻게 나왔다고 요약을 하면 돼요? 그 전반적으로 캐펙스 톤이 이전보다는 그런 센 발언은 지금은 뭐 나오진 않고 있고 다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유지를 하되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어떤 전방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투자에 있어서는 그 전방 수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투자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유지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동명이 지금 메르님 얘기도 좀 적어주시기도 했었는데, 이 중국 자본이 6월 23일부터 미, 한일 기술주 팔고 중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 쪽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그 6MT 성장 후에는 이제는 그 MCC의 편입 이슈가 되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중국 쪽으로 보면은腾讯자 알리바바 비중 제일 높고, 그래서 이제는 6MT 올라가니까 아무쪽으로는 좀 매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중국 시장은 우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국 시장은 메모리가 없어요. 메모리 업체가 없어요. 6MT 생각하기 전에. 그렇네. 네, 메모리가 그래서- 없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그거 피해주로 생겼어요. 시장 계속 빠지고. 왜냐면 그쪽은 다 구글, 애플, 아마존 비슷한 회사 많으니까. 이제 6MT 나오니까 또 거의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금들이 미비 쪽으로 누고 있어요. MSCI 이머징 마켓 그 네. 인덱스에 이 CXMT도 편입을 시켜야 되고 맞아요. 그러겠네. 시가총액이 지금 700조, 800조, 거의 800조 위반입니다. 800조 육박하고 그죠? 중국에는 메모리가 없었네. 네, 메모리가 상장돼 없습니다. 있는 메모리가 없었는데 그쪽에 메모리 회사로 이번에 상장을 한 CXMT를 또 네. 편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네. 네, 알겠습니다. 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던 국제 10년물. 10년물이 어제도 WTI 유가가 또 급등을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69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69는 열탕 온도가 46도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력이 약한 기업들부터 주가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리 뜨거운 물에 잘 들어가는 분도 46도, 47도에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어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필반 지수까지 하락을 한 원인이 일단은 다 금리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댓글에서 이제 밴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밴드는 저희를 사칭하는 이 밴드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밴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1인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따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씩 올라오는 저희 자료들 몇 개씩은 올려두는데 밴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을 사칭하는 또는 저를 사칭하는 그런 채널들이 여전히 바퀴벌레처럼 꾸준히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대응을 하긴 하는데요.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사칭하는 채널 구독하시기 바라고요. 네, 채슬리 모닝브리프 오늘 7월 30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자 저희 채슬리와 함께 행복하고 슬기로운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